치유세미나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환기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순환을 맡아보는 기관을 우리가 순환기 개통이라고 합니다. 즉 심장과 혈관과 함께 임파관계도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관계는 보일러와 호스와 같은 관계만큼이나 밀접한 것입니다. 요즘은 심장의 지방이 과다하여 심근경사, 이것은 굳어지는 현상이죠. 심근경색과 같은 증상은 마치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고, 독한 약품이나 급한 성격 때문에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자전거 공기주입구에 공기 차단막이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노폐물이 끼어 혈관이 굳고 막히는 증세는 호스가 막히거나 부식되어 못쓰게 된 수도와 같은 현상으로 요즘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관 중에는 10분 정도만 막혀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졸 중에 가장 많이 사망하게 되는 관상동맥과 2시간 정도만 막히면 사망하게 되는 뇌혈관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고 하니 혈관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사망이 최고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죽는 것보다도 치료가 더디고 중풍과 치매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과 혈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우리가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보내집니다. 대동맥은 점차로 가는 동맥이 되고 마침내 털보다도 가는 모세혈관이 됩니다. 모세혈관은 구물꽃처럼 구석구석 분포되어 조직과 혈관과의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주고받기, 영양과 노폐물을 버리고 받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동맥은 에너지의 메신저인 혈액을 몸 구석구석까지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관입니다. 모세혈관 유역에서 수직 사이에 거리를 마친 혈액이 마치 산에서 흐른 시냇물이 흘러감에 따라 강이 되듯이 우선 가는 정맥에서 점차 굵은 정맥으로 모아집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상하의 2개의 대정맥에 되어 심장의 우심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용하는 길이는 자그마치 11만 5천 km나 된다고 하니 인체가 가히 소우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동맥의 벽은 3겹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층에 내피세포층, 제일 바깥쪽에 결합조직층, 그리고 그 사이에 근육, 평활근이라고 그러죠. 근육과 탄력섬유를 포함하는 층이 있습니다. 가는 동맥에서는 근육이 잘 발달하고 굵은 동맥에서는 탄력섬유가 풍부합니다. 정맥도 내피세포층의 내막과 결합조직층의 외막 사이에 탄력섬유와 평활근으로 구성이 된 증막이지만 탄력섬유도 근육도 동맥에 비해 훨씬 빈약합니다. 정맥의 특징은 역류막에 판막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하체 부분의 정맥에서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말단 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를 막는 것이 바로 정맥 밸브 판막입니다. 우리가 정맥 주사 때처럼 팔꿈치 위 근처에서 팔을 잡아매면 팔 안쪽 부분의 피하 정맥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풀어 오른 정맥에 군데군데 혹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밸브가 있는 것입니다. 빌딩의 집중 난방 보일러실에는 각 층마다 증기를 보내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밸브가 달려있죠.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는 증기를 계속 보내지만 사용치 않는 방에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같은 것이 정맥에도 밸브가 있습니다. 인간의 혈관, 특히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모든 것이 최대한 확장하면 몸속의 혈액량으로는 각종 장기의 혈액을 잘 돌릴 수 있는 것은 보일러실에서 필요에 따라 증기를 조절하는 수완 좋은 보일러맨과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딩 구석구석까지 둘러쳐진 배관과 몸속의 혈관을 우리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빌딩의 배관은 메인 밸브로 유량을 가감하는 데 비해 혈관은 스스로 파이프의 굵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수송하는 혈액의 분배를 가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 혈액이 많이 배급되고 체온이 오르면 피부로, 머리를 쓰면 뇌로 혈액이 풍부하게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0.5초 동안 주먹을 꽉 쥐는 운동을 1초 간격으로 4분 계속하면 팔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아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30배 정도 증가가 됩니다.
혈관을 축소시키는 신경은 교감신경에 속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은 주로 부교감신경에 속합니다.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과 대결할 때 전투태세를 준비하는 자율신경이며, 부교감신경은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몸의 에너지를 저축시키는 신경계입니다. 지금 현재 의학 분야에서는 암에 대한 연구를 하면 연구비의 배당이 많고 사람도 모여듭니다. 활동하고 있는 근육으로 많은 혈액을 공급하듯이 연구 제목이 광범위하고 또한 어려울수록 배분이 좋은 것은 당연한가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옛날과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핵이나 급성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감소되는 반면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뇌 속에 혈액이 넘쳐서 소중한 신경의 연결을 끊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의 노화의 파도가 몰려올 때쯤 내는 어느 새인가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으로 동맥의 탄력성이 줄어 무르게 되거나 동맥류로 동맥의 벽이 얇아진 일만 없으면 혈압이 설사 2배, 3배 올라가도 사실 파열되진 않습니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은 선홍색 또는 암적색, 암적색은 정맥혈입니다. 암적색의 불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액체로서 중성 또는 약산성이며 짠맛과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총량은 우리의 체중의 보통 1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약 4리터에서 4.5리터가량 됩니다. 혈액의 성분은 세 가지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위용성분의 혈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비율은 혈구가 35%, 혈장이 약 65%, 혈관 밖에 나오는 응고하여 암흑색의 아기와 같은 혈계와 그 주위에 스며나온 다망색의 투명한 액체로 분리가 됩니다. 혈액형에 따라 갑이라는 사람의 혈청과 을이라는 사람의 혈구를 섞었을 때 혈구가 응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피의 수명, 즉 적혈계 수명은 보통 115일에서 한 12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날마다 만들어지고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 먹은 것이 오늘 피가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듣는 임파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체 도처의 구석구석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혈관계와 비슷한 장치로서 조직이나 장기의 희관계부터 임파액을 온몸에 돌리는 임파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색이 없는 레이스로 짠 그물을 피부 밑이나 장기 조직에 씌운 것처럼 온몸 구석구석에 임파관계가 둘러쳐져 있죠. 무릎을 다쳤을 때 출혈이 멎은 다음 노란색을 띤 액체가 조그마한 물방울이 되어 상체에 배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임파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면 소나무 가지에서 송진이 나오듯이 몸 전체 어디를 베도 이 임파가 나옵니다. 단 혈액처럼 색이 선명하지 않아 함께 나오는 임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돌아가 다시 또 동맥으로 이렇게 혈류를 급한 발걸음으로 뱅뱅 도는 혈류와 대조적으로 임파관계는 큰 강처럼 단일 방향으로 향하여 천천히 흐릅니다. 그것은 신비에 쌓인 큰 강으로 흐름이 완만하고 울창한 세포 밀림 사이를 지나며 대부분은 해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으나 길이는 약 몇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오랜 측직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야의 원천은 마치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오는 샘처럼 세포 틈에서 스며나오는 수원에서 출발합니다. 이 수원은 우선 지류에 모아지죠. 처음에는 세포 사이에 솟아나는 물의 양은 역시 미량이지만 천문학적인 수에 달하는 많은 세포 사이에서 스며나오는 이 임파액은 마침내 눈에 보이는 양이 되고 뇌의 폭도 커져 도도하게 우리 몸을 흐리게 됩니다. 오른쪽의 경부와 우상주로부터 임파는 우임파 총관에 모이고 그 밖에 전신의 임파는 장으로부터 지류와 합쳐 좌임파 총관으로 모입니다. 좌임파 쪽은 흉관이라고도 하며 임파 관계에서 가장 굵은 맥관으로 스트로 크기만큼의 굵기가 됩니다. 파충류나 어류에는 임파 신장이라 하여 임파를 보내는 역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임파 관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 굵은 임파는 영유막이라는 막에 딸려있어 일정한 곳까지 앞선된 임파는 전진하듯이나 막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임파관은 대동맥에 엉겨 붙었거나 근육부에 엉겨 붙어있기 때문에 대동맥의 박동, 호흡, 보행 등의 근육운동이나 장의 연동운동에 압박되면 임파도 역류막이 판막의 도움을 빌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심장의 압력이 혈관의 내부에 가해지면 모세혈관의 벽에 있는 미세한 틈에서 단백질 등의 영양소와 염류 등이 물과 함께 스며나와 세포의 둘레를 흐릅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하면 액체로 둘러싼 세포는 흡사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의 치생몽사여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젖과꿀을 퍼서 마시는 격입니다. 세포 사이사이의 구석구석까지 진수성찬을 가득 담은 접시를 돌린 다음 먹다 남은 찌꺼기를 다시 한번 혈액 쪽에 돌려 새로운 수라상의 재료로 하기 위해 해수하는 것이 바로 임파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찌꺼기 중에서도 염류와 물의 일부는 모세혈관의 정맥단 가까이에서 혈관 속으로 신속하게 해수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대로 정맥 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혈액단백의 방사선 요오드를 표시하여 그것이 임파 내로 옮겨가는 속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24시간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단백의 절반이 혈관 내에서 없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기묘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분이므로 만일 이 단백질의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이런 재앙을 피하고 생명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임파관계입니다. 세포의 주위를 돌아 역할을 다한 지방을 유액으로 혈관계에 유도하는 것도 임파의 역할이며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의 적어도 4분의 1을 만드는 것도 항체를 만들어 침입하는 세균과 방어전에 활약하는 것도 임파계의 역할입니다. 레이스 폐물과 같은 임파관계에 곳곳에 임파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임파절은 겨자 알만한 크기로부터 작두콩 알만까지 여러가지 크기가 있으므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장의 주위 등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임파질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있는 것은 사지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복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도성을 지키는 사대문처럼, 그리고 목 주위에 있는 것은 입으로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막기 위해 서 있는 보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상을 입어 상처로부터 세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 침입자는 임파관계에 붙잡혀 가까운 임파절로 압송됩니다. 여기서 침입자는 멸살되든지 억류되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신체 내부에 침입하는 것은 저지를 당하고 맙니다. 마치 하수구에 있는 쓰레기채취용 천망처럼 임파의 흐름 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미세한 이물질들은 모두 여기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임파질이 잡은 세균의 수요가 너무 많다든가 독성이 너무 강하든가 하면 반대로 세균에게 점령당하여 염증이라는 불이 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임파선염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서 있다든가 기차 여행 등에서 오래 의자에 앉아 발을 내리고 있으면 점점 발이 부어 구두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임파가 고여 발이 붓는 것입니다. 외상이나 하상 등으로 손발의 넓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일단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부은 것이 가라앉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의 원인이 아니면 임파관계 수로의 재건에 시간이 걸리는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